네, 지금부터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정무직 장관급 4명과 헌법상 독립기구 2명, 대통령 소속 정무위원회 5명을 지명 또는 임명했습니다. 모두 장관급입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장관의 황종우 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이 지명됐습니다. 해수부에서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입니다. 부산 출신으로 북극 항로 시대를 주도하고 해양 수도 완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입니다. 기획예산처 장관에는 박홍근 국회의원이 지명됐습니다.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등을 두루 거친 국가예산 정책 전문가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아 국민주권정부의 청사진을 그려온 정부 예산을 이끌 적임자입니다. 국가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정일현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두루 거친 정통 법조인입니다. 권익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국민 고충을 해소하며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구현해 나갈 적임자입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에 송상교 전 진화위 사무처장이 임명됐습니다. 대한변협 인권위원, 검찰 과거사위원 등을 두루 거친 법조인입니다.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를 규명해온 새로 출범하는 제3기 진화위를 정상화시킬 적임자입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여기서 임명이 아니고 여기서는 지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연구해온 전문가로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 적임자입니다.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전현정 변호사가 지명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20년 넘게 법관으로 재직해온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관리의 신뢰를 높일 적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소속 정무위원회 정부위원회 인사입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남궁범 S1 고문이 임명됐습니다. 89년 삼성전자에 들어가 30년 이상 근무한 뒤 보안 전문 업체 대표이사를 역임한 경영 재무 전문가입니다. 또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박용진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내 부대표를 역임했으며 평소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 개선을 추진해온 적임자입니다. 역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기술 창업, IT 경영 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술활동과 사회활동을 이어온 규제개혁 전략을 이끌 전문가입니다. 한편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강남은 한신대 명예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경제기본권과 사회 형평성을 연구해온 기본사회 정책 방향을 설계할 적임자입니다. 한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에 김옥주
서울대 의대 주임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한국생명윤리학회장, 대한의사학회장 등을 거친 생명윤리에 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적임자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그래. 좀 하나 정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이 11분 모두 장관급은 아니고요. 일부는 부총리급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관급 또는 일부 장관급 이렇게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주시죠.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3명은 부총리급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자,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이성택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일보 이성택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그 지금까지 이제 기획예산처 이제 기재부에서 독립돼서 나오긴 했지만 주로 이제 수장들이 재무 관료나 경제학자 출신들이 많이 하셨어가지고 좀 이색적으로 느껴지는 면이 있는데 어떤 면을 기대한 인선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분은 저기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검색을 해보니까 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의 이름을 올린 것으로 좀 나오는데 이런 면에서 좀 이해 충돌 우려가 없는지 이것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획예산처 장관 말씀하시는 거죠? 전에 지명을 했던 후보자도 사실은 뭐 경제 연구자 출신이지만 대다수 경력이 정치권에서 있었던 분이고요. 또 기획예산처의 장관으로서 박홍근 국회의원이 지금 이제 후보자가 됐지만 이분이 이제 주로 예산 결산위원회 또 운영위원장 뭐 이런 쪽을 거친 예산 정책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이끌고 또 실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 분을 또 누구 말씀하셨죠? 정일현 위원장은 저희가 그 검증 과정에서 대북 송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은 했는데요. 2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을 했고요. 또 권익위원장이라는 자리에서 보면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만한 어떠한 부분도 갖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진행할 만한 그 일을 진행할 만한 어떤 능력과 또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네, 서울경제신문 송종훈 기자입니다. 지난번 그 기획예산처 장관 임명 시에는 통합 인선이라는 어떤 색깔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 전체적으로 통합 인사라고 할 수 있으면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일 텐데 사실 지난번 그 대선 과정에서 캠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 통합 인사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통합 실용 인사의 방향은 계속될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자리 하나를 놓고선 거기에서 실용 통합 인사를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사의 방향에서 그런 어떤 실용과 통합의 노선은 인사에서 계속 가지고 가지만 어떤 자리를 놓고 요거는 이런 사람을 써야 된다 이런 것은 있지 않습니다. 또 이병태 명예교수죠. 그분과 관련해서는 뭐 저번에 선거기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사인으로서의 어떤 발언이었고 또 그동안에 사법기관에서 판단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예, 검증 과정에서 그런 판단을 넘어서는 어떤 법률적 하자는 결적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또. 네, 말씀하시죠. 네, 머니투데이 김상훈 기자입니다. 그 대통령님 지금 순방 중이신데 순방 중에 이런 대규모 인사 발표하신 배경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인사 관련은 아니지만 이란 사태 관련해서 오늘 청와대 내에서 뭐 관련 회의나 아니면 뭐 대통령께 보고는 지금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등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대통령이 외유 중이시라고 하는데 외유 중이 가시기 전에 다 인사를 정해놓고 가신 거니까 그런 거는 뭐 그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동안에도 계속 대통령이 외유가 자주 해외 순방이 잦으시니까 그때 인사를 꽤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좀 이례적이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는 아침에 저희가 정상 근무를 원칙으로 해서 지금 대다수 근무자들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 아침에 이제 제가 점심 때 구내식당을 여기 갔었는데 구내식당이 그냥 10,000원이더라고요. 앉을 좌석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상 근무 체제로 지금 근무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계속 대통령께서는 총리와 또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입장을 X를 통해서도 내셨죠. 안도하는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어떤 그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오후에도 지금 몇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사태를 점검하고 있고 만약에 벌어질 수 있는 사태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윤선 기자님. 네, 취재편의점 장윤선 기자입니다. 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모두 3분인데요. 각각의 역할이 좀 어떻게 나뉘어지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특히 지금 보면 뭐 한 분은 기업에서 오신 분이고 또 한 분은 정치권이고 한 분은 뭐 법률, 네, 법 쪽의 그렇습니다. 뭐 전문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각각 이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든가 뭐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안에 어떤 그 부위원장님들이시니까 그 안에서 맡아서 이제 업무를 추진해 나가실 텐데 지금 장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은 업계에서 왔고 한 분은 정치권에서 왔습니다. 또 한 분은 또 학계에서 왔기 때문에 세 분의 합이 잘 맞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분야별로에 딱 맞는 분들을 좀 조화롭게 배치하고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맡은 소임 또 갖고 있는 또 전문성 이런 것들을 100분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조선일보 박상기입니다. 네. 오늘 박홍근 후보자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박용진 전 의원님도 그렇고 약간 서울시장 후보로도 여당에서 거론됐던 분들인데 약간 과열되는 여당의 지방선거 출마 경쟁 이런 측면을 감안한 인사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박홍근 국회의원은 출마 선언을 하셨다가 최근에는 조금 의사를 갖다가 이제 철회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신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이번 인사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오늘 공휴일인데 저기 대체교육 공휴일이죠. 나와서 좀 고생들 많으십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